여기 판례로 살펴본 중남미에서의 자연과 동물의 법인격 인정 동향이니까 벌써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점만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정을 중남미 국가들이 인정을 하는 나라가 좀 있어요. 근데 왜 인정을 하느냐 할 적에 굉장히 큰 단념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주의냐 생태 중심주의냐 그러는 건데, 이러한 그림들은 아마 관련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 밑에서 보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고요. 그 위로 가면은 이제 크게 해가지고 안트로포센트리즘, 바로 위가 이제 바이오센트리즘, 이코센트리즘이라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분류는 주로 관련 교수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윤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나눠놓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걸 쓰는 거죠. 에고하고 이고는 이렇다라는 거, 에코가 이렇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일종의 먹이 사슬처럼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에코는 다들 같이 n분질씩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판례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환경헌법하고 생태헌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헌법은 Environmental Constitution 해가지고 헌법 자체가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가 된 거죠.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환경은 인간을 위한 도구다라는 인스트루멘털 밸류 어프로치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헌법이라는 것은 이콜로지컬 컨스티튜션은 생태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밸류는 인트린식 밸류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 생태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가 존재하는 개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빙고라는 강아지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 의미의 용도에 대해서는 서로 논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상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실정법, 소위 얘기하는 렉스 우마너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그걸 말고 좀 하나 위,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이제 자연법이라 그러죠. 렉스 나투랄리라 그러는데, 물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아예 신법이라 하죠. 렉스 디비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단계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구분을 우리가 인간 법제에서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할 적에, 일단은 에콰도르 헌법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에다가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연은 권리의 주체다.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냐면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권 편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기본권에다가. 그래서 인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이 약간 묵시적일 경우에는 콜롬비아의 경우처럼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는 생태 헌법입니다라고 해서 판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저도 법학자다 보니까 이러한 논의가 있을 적에 보통은 이제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밝히는데요. 저희는 그 이유 중에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법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쭉 나가는데, 이미 이제 동물의 권리,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동물권, 사실은 저희가 자연권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냐면은 자연의 권리하고 자연권은 이미 저희가 헌법이나 법학에서는, 특히 이제 법철학에서는 당연히 쓰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로 해가지고요. 이거 조 교수 이거 쓸 적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일단은 감히 말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연권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2021년 올해인데
미국 지방법원에서 그 콜롬비아에 파블로 에스코바라고 마약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하마 4마리를 들여왔다가 이 마약왕이 사살된 후에 하마를 콜롬비아에서 방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부는 이거를 사살해서 개체수를 줄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루이스 도밍고 고미스 말도나라는 콜롬비아 변호사가 하마를 대리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콜롬비아에서는 이 자연물의 법인격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뭐냐면은 사살하지 말고 중절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송 좀 청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증인을 중절이 가능하느냐 하마가 그랬더니 보니까 저기 미국의 오하이오에 이 와일드라이프 엑스포트 이 수의사들이 있어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 법원에다가 청구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잘 아는 아비아스 코르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인신 구속 적부는 아비아스 코르푸스는 인간에 관한 거지 그다음 비인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미국 오하이오 지방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법인격 인정하는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요 하마거든요. 요 하마고 여기는 살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저기 그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 아까 코끼리 말씀하셨잖아요. 2020여 년에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이 얘가 해피해요. 굉장히 해피하게 살았다가 이제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메일인데 그 배우자가 하늘로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되게 해피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나이가 51세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동물원에 있지 말고 간단하게 코끼리 보호소로 이송해 달라는 소송인데 이것도 리드 오브 아비아스 코르푸스 해가지고 결국 구속적부 심을 하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주면은 다른 법원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동물이긴 하지만은 인간한테만 적용이 됐던 거를 한번 적용을 한다는 거래 가지고 아직 대략한 판결은 내년에 나올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하나가 동물에 관한 부분이니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또레오 해가지고 이제 가이오 뭐 등등 나오는데 콜롬비아에서 있는 이러한 동물들에 관한 거요. 이제 유의가 되겠죠. 뭐 투하는 거, 닭싸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은 이제 법률위원 소송입니다. 그래가지고 89년도에 동물보호법이 보호법의 제7조에 예외를 준 게 있어요. 예외를 준 게 뭐냐면은 요러한 경우에는 아주 쭉 나열해요. 그래서 이제 닭싸움 같은 경우 동물의 이러한 사용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헌재의 기본적인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위헌 아니냐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많잖아요. 물론 2010년 건데 이제 후에 말씀하실 아주 그냥 혁신적인 재판, 그 판결이 2016년에 이제 아따라또 강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전 거니까 이거를 낼 적에 고민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냐면은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미 우리 헌법은 인권헌법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을 동물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동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행동에 있어가지고 존엄성을 보여야 된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물도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히로에라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지각의 문제는 이제 이 동물의 이 지능에 따라 아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문어를 좋아하는데요. 문어가 이 지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상위 개념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굉장히 좀 고민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